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첫 번째 뉴스, 우선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의 억만장자이기도 하고 실제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 가도에 달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긍정론자 중에 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은 인터넷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 팀 드레이퍼는 이제 억만장자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긍정론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라는 그 전망들을 계속 내놓았었는데요. 과거에 예전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스카이프나 우리가 테슬라, 그리고 한메일, 트위터, 그리고 코인베이스, 뭐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들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매우 흥분했고 많은 회사들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인터넷은 통신과 정보 및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했으며 비트코인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앙의 정치적인 힘이랑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통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비트코인을 통한 또 다른 응용 기술로 확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완벽한 원장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금과 데이터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자금 유통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계약은 앞으로의 상업과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은 이제 정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교환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고, 우리는 그 정보들을 교류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인터넷을 활용했던 거죠. 근데 정보만 이렇게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교환이 되기만 해도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냈고, 그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 세계 최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기업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그 트위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 가고 있고, 아마존도 인터넷으로 시작했고, 거기에 페이스북,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페이스북이죠. 뭐 지금 이제 넷플릭스까지 거의 웬만한 업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터넷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인터넷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과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이제 정보의 그 시대에 있다면 2.0은 이제 정보의 교환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3.0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가치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동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사가 가능해지고 가짜들이 난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들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았고, 또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그 어떤 재화나 그런 것들을 실제 이동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누군가에게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실제 계약 자체가 어떤 이제 서명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과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그 중간 매개자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보통은 그런 효력들이 발휘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조정자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없이 계약을 맺고 그걸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처음에 그 스마트 계약을 출시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사물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 사물과 사물끼리도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유소에서 자율주행차가 자동으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주유를 할 수 있는, 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굳이 가지 않아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는 거고, 앞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다들, 그래서 10배에서 100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적으로 원래 이제 봐왔던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단부를 지금 살짝 깼어요. 그리고 깨고 내려가서 9,700달러 선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데, 10,00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10,00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래서 이제 추세가 조금 이제 하향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길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바이도빅의 전망이었는데요. 바이도빅이 봤던 것들은 지금 이 선, 10,000달러 이하의 요 선, 빨간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9,900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내려간 다음에 이게 이제 닫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완전하게 깨고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끝나면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전망이고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 9,000달러 선까지도 지금 이제 보는 거죠. 하방에. 그래서 하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게 하락하기 전에 이미 그것들을 예측하는 흐름들을 나왔습니다. 자, 9,000달러를 바이도빅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주봉상으로 봐서 20일 EMA 선입니다. 20일 EMA 선이 밑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하면서 항상 이 20일 EMA 선을 지지받고 올라왔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20일 EMA 선과 이제 맞닿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구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지금 9,000달러 선에 거의 와 있는 상태입니다. 20일 EMA 선이.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는 시간이 한번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금 양 추세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한번 터치를 하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제 여기를 정확하게 터치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것만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RSI, 이번 또 이제 RSI가 55에서 54 정도 되는 구간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에도 이 부분에서 살짝
그 저항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55에서 한 54 구간,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들을 다른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까지 이제 내려오고 지지를 받게 될지 아닐지. 지금 이 선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비슷하죠. 21 EMA선을 한번 찍고 갈 가능성하고 여기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하고 금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많이 비교를 해요. 실제 디지털 금이다라고 비트코인을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골드, 그러니까 금이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의 이 구간, 지금 2009년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의 시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2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양상들을 보여주었는데, 이 양상이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증을 한 건 아니고요. 계속 기간을 두고 오랫동안 2012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비트코인도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금과 같은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분석가는 과거에 이런 패닉과 이런 그 조정 과정들을 이제 겪고 나서 회복을 해서 다시 이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프로 보면 비슷한 부분도 보이긴 해요.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 부분과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에서 그 전망하는 거는 300% 수익률, 8개월 만에 이제 300%의 수익률을 보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질지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거는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전망을 했던 부분들, 한 두 번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전망, 가격 전망이 정확하게 기간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전망인데, 요게 이제 5,300달러와 그리고 9,200달러를 맞췄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잘 전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16,000, 29,000 그리고 56,000에 87,000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전망하는 지역들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고 그 기간에 맞춰서 돼 있어서 이 그래프로 가려면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과연 갈 수 있을지, 이게 진짜 맞아 떨어지면 정말 신이죠, 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과연 맞을 수 있을까? 근데 맞추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 정도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 9월 6일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근데 시큰둥하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벡트 출시를 이제 앞두고 오는 9월 23일 날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 출시를 공지를 했죠. 그리고 9월 6일부터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보관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건데, 뭐 보관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시장에 큰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은 좀 별 의미가 없죠. 지금 당장은 그 보관해
한다라는 거는 우선 이제 거래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들고 막 이래야지만 진짜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서 뭐 보관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날뛰기를 해서 막 올라간다 이렇게는 쉽지 않은 지금 장이죠. 그리고 해당 선물 계약은 엔드-투-엔드 형식의 시장 규제 및 수탁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이제 서비스 출시가 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가 지금 이제 XRP 판매 소송 관련 퍼드는 기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경영자 리플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XRP 판매가 XRP를 판매하는 게 XRP 덤핑을 야기한다. 그래서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XRP 판매는 리플렛 구축 및 그리고 XRP 유틸리티 확장에 도움이 된다. 라면서 또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 이제 풀리는 그 리플의 양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플사에서 XRP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XRP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그 리플의 가치, XRP의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거는 글쎄요. 시장에 공급되는 것들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시장에 판매는 계속 되고 있죠. 공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리플의 XRP가 지금 판매되는 것만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냐 이런 건 논란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만약 시장이 지금의 가격이 괜찮았다면 이런 논란도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알트코인들도 다 안 좋고 리플의 XRP도 그렇게 시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가격 폭락이 있으면 리플 측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런 가격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BNB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매수를 해서 오히려 소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지속시키는데 좀 힘을 기울이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새로운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지금 불안함을 좀 잠식시킬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좀 리플 측에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CME 비트코인 선물 50%가 금주 만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떤 파장을 줄지 그걸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기일에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의 약 50%가 만료됩니다. 이제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 옵션 계약 이런 계약들이 이제 만료가 된다는 거죠. 50%가. 그래서 대다수 기관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처에 이제 눈을 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럼으로써 이제 비트코인 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스큐라는 곳에서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93%에 이른다.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2개와 바네크, 솔리드X를 승인하는 마감 시한이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ETF 승인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ETF 승인이 이제 과연 날까? 이거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기대감을 갖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 창시자 재정난 겪는 재단의 운영비 전폭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이제 찰리 리가 있죠.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라이트코인 재단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라이트코인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재단에는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라이트코인은 지금 그래도 여러가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파트너십을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계속 기부금을 받아가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찰리 리가 지금 그 라이트코인 재단에 기부한 자금이 운영 비용이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찰리 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개발 중에 하나가 이제 민블윈블 프라이버시 기술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우선 두 번째는 또 라이트코인 재단이 미국 NFL의 그 마이애미 돌핀스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라이트코인을 팀의 공식 화폐로 채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라이트코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라이트코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또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로비와 버그 포상 등 리브라 돌파구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이제 리브라 계획이 지금 많이 좀 규제 기관의 반발과 우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로비 업체 FS 벡터를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로비가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 정책 이런 부분에 힘을 좀 가하기 위해서 지금 로비 업체에 이걸 맡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진작 했었어야 된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늦지 않았나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이렇게 로비 업체부터 먼저 섭렵을 하고 미국 정치부터 먼저 손을 잡고 들어가야지 그게 포석이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터트려 놓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리브라 버그 포상 최대 1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리브라에 대해서 이제 외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코드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포상하는 버그 포상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좀 더 그 자발적인 기여와 촉진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리브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